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여자 썰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환갑인 여자로 남편과 자식들이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둘만 살았다면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식들이랑 같이 사니 덜 외롭고 참 행복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잘 안 하고 또 결혼해도 자식을 잘 낳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자식이 주는 행복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자식들 덕분에 제 인생 가장 큰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또 자식 키우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으니 자식 안 낳는 젊은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자식 덕분에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느끼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식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좌절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으니까요. 저와 남편 사이에는 딸 둘이 있는데요. 특히 막내딸 때문에 오랜 시간 마음 졸이며 살아왔어요. 오늘은 썰맘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식 때문에 속 끓였던 그 시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20대 중반 사업하는 집안 남자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집안 어른들 소개로 만난 사이였지만 그래도 남편과 제 사이는 참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사이에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는 4살 터울인데 아이들을 낳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딸들 예쁘게 자라 친구처럼 지내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녀 사이로 지내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내딸이 어릴 적 많이 아팠거든요. 하루는 막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아이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병원에서도 상태는 쉽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어요. 우리 작은 딸이 소아마비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딱 알겠더군요. 정말 조금도 상상 못한 일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에 소아마비만 쳐도 글이며 영상이며 한가득이 나오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엄마인 제가 온몸으로 다 부딪혀야 했죠. 책도 찾아보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가며 아이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정말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했습니다. 그런 정성이 통한 건지 딸아이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지만 어릴 적 앓았던 소아마비 때문에 아직도 다리가 한쪽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는 딸이 그렇게라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행복했네요. 하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불편한 다리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아이 보고 놀리는 애들도 많고 왕따까지 당했으니까요. 아이와 같은 반 친구들의 환심을 사보려 햄버거도 쏘고 피자도 쏘고 갖은 노력을 다해봤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새 학기가 되면 우리 딸은 귀엽고 새로운 반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린 성품을 가진 아이라 더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한 번은 딸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딸의 학교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지요. 특히 아이를 항상 교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그런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는 척 나와 남편을 속여왔다는 거잖아요. 대체 무슨 사정이 있어 학교에 간 적 우릴 속인 것인지 그 이유를 몰라서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네요. 몇 시간 뒤 딸애가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 다녀왔다며 마치 정말 학교에 다녀온 것처럼 인사하며 또 우릴 속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되겠다 싶었죠. 수은이 너 이리 앉아봐. 엄마랑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엄마, 나 학교 다녀와서 피곤한데. 학교? 너 어디서 거짓말이야. 엄마 아까 너희 담임 선생님한테서 연락받았어. 너 며칠째 학교 결석했다며. 이제 엄마를 속여? 너 학교 가는 척하면서 어디에 있다 온 거야? 솔직하게 말 안 해? 제가 다그치자 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죠. 얼른 말 안 해. 너 엄마 답답해 미치는 걸 보고 싶어? 왜 학교 안 갔는지 말 안 할 거야? 혹시 너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거야? 그래서 말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나쁜 애들이 나랑 놀아주는 줄 알아? 걔네들 나 볼 때마다 다리 친이라면서 나 놀려. 그냥 반 애들도 나 왕따시키고 거들떠도 안 보는데 나쁜 애들이라고 나랑 놀아주겠냐고. 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서은아, 그럼 무슨 일이야? 왜 학교를 안 간 거야? 생각 좀 해봐. 엄마가 나 같으면 학교 가고 싶겠어? 다들 나보고 친이라고 놀리고 친구도 하나 없는데 학교를 가고 싶겠냐고. 학교 가기가 죽기보다 싫어서 가는 척 한 거야. 학교 간 척하고 속인 내 마음은 뭐 편했는 줄 알아? 나도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기 진짜 미안했어. 근데 학교 가서 애들 보는 게 더 힘드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그 말을 마친 딸은 몸까지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 사정을 아무것도 모른 채 몰아붙인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가여운 우리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우리 딸 마음도 몰라주고 학교 안 간다고 화내고 소리 질러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렇게 딸을 안아주며 딸의 외로움을 몰랐던 부족한 엄마였던 걸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중학교를 자퇴했어요. 왕따당하며 받은 상처가 컸던 만큼 학교 다니면서 더 마음 아파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공부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딸이 지난 상처를 다 잊고 마음껏 공부하고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배우고 싶다는 거, 가고 싶다는 거, 무엇이든 다 하게 해줬습니다. 우리 가여운 딸이 잘 성장할 수만 있다면 못할 게 없단 마음이었네요. 그러다 하루는 딸아이가 제게 부탁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엄마, 나 엄마한테 부탁할 거 있는데. 근데 일단 약속부터 해. 뭐든 다 들어준다고. 뭔데 그래? 엄마가 다 들어줄 테니까 말부터 해봐. 사실은 나 배우고 싶은 게 생겼거든. 엄마, 나 연기 배워보고 싶어. 연기 가르쳐주면 안 돼? 연기? 갑자기 무슨 연기야? 너 연기에 관심 있었어? 얼마 전부터 관심 생겼어. 엄마, 나 연극영화과 나와서 배우 될 거야. 엄마 나 하고 싶은 거 뭐든 말하라고 했지? 나 연기 전공해서 배우 될 수 있게 엄마가 도와줘. 응? 딸의 말을 듣고 조금 갑작스럽긴 했어요. 평소 끼가 많다거나 활발한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연기자가 되고 싶단 꿈을 말하면서 들뜨고 행복해하는 딸 표정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또 의기소침한 아이가 꿈을 갖게 된 것도 반가운 일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연기를 배울 수 있도록 유명한 연기 선생님을 찾아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줬죠. 연기를 배우고 우리 딸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심하고 조용하던 성격도 변하고 많이 활기차졌어요. 딸이 달라진 걸 보고 연기 가르치길 잘했다 싶었지요. 그리고 딸아이는 연기를 더 배워보고 싶다면서 본인 말처럼 연극영화과에 입학하더군요. 대학에서는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문제없이 캠퍼스 생활을 하는 것 같아 안심이 됐습니다. 딸 때문에 내내 맘졸이며 살았는데 한시름 놓게 됐죠. 큰딸이야 워낙 자기 앞가림 잘하는 애라 크게 걱정할 것도 없었고, 막내도 학교 다니며 연기도 열심히 배우니 정말 걱정할 게 없었어요. 이제 자식 일로 마음 졸일 것 없다고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 제 마음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더군요. 멀쩡히 학교 잘 다닌다고 생각했던 막내가 가족들 앞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해보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제가 그 남자친구란 사람을 보고 정말 뒷목 잡는 줄 알았습니다. 제 딸이 만난 남자친구가 누구였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 딸 연기학원의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딸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은 사람이 내 딸이랑 결혼하겠다면서 남자친구랍시고 찾아왔을 때 그때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처음엔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겠단 말에 저나 남편 모두 펄쩍 뛰었죠. 엄마, 나 선생님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 결혼 허락해주세요. 이소윤, 너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아? 그리고 네 나이가 몇 살이야? 너 이제 22이야. 아직 대학 졸업도 못했으면서 무슨 결혼이야.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연기 잘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라기에 믿고 보냈더니 둘이 연애를 해요. 10살이나 어린 제자랑 연애한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결혼까지 하겠다고요. 아니, 철없는 어린애가 결혼하겠다고 하면 선생님이 말리셔도 모자랄 판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랑 소연이 일로 두 분 많이 놀라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저희 두 사람 진심이에요.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락이요? 선생님이 지금 내 입장 좀 생각해봐요. 22살짜리 딸이 10살 많은 노총각이랑 결혼하겠다는데 허락하겠다는 부모가 어딨겠어요. 선생님, 내 딸 선생님 제자였어요. 아직 성털도 안 가신 애랑 결혼이 하고 싶어요. 엄마, 선생님한테 자꾸 그러지 마. 우리 나 대학 들어가서부터 만나기 시작한 거고 뭐 하나 잘못한 거 없어요. 왜 자꾸 선생님을 죄인 취급해? 선생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너 조용히 안 해. 그럼 선생이란 사람이 제자랑 사귄다는데 그게 잘하는 짓이야? 난 둘 결혼 절대 허락 못해. 이소연 너 선생님이랑 안 헤어지면 이 집에서 내쫓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딸의 폭탄 선언 이후 우리 집은 한동안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딸은 허락해달라고 매달렸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버텼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딸이 밥을 굶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히 아이가 어릴 적 병을 앓은 것 때문에 몸이 약한 편이라 밥을 안 먹으니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로 약해지면 딸 결혼을 허락해줘야 할 것만 같아 눈 딱 감고 모른 척했습니다. 딸이 곡기를 끊은 지 3, 4일째가 되던 날이었어요. 내가 밥을 안 먹으니 남편도 첫째도 엄마가 막내를 설득해보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남편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딸 소원 한번 들어주자고 하는 거예요. 소인 엄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그 선생님 만나서 우리 소윤이 연기도 배우고 성격도 얼마나 많이 변했어. 그러니까 애를 위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자고. 응? 당신 미쳤어. 그럼 대학도 졸업 안 한 우리 딸을 10살 많은 남자한테 시집 보내겠다는 거야? 당신도 그날 절대 안 된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왜 이래? 그래, 나도 그랬지. 근데 막내를 좀 봐. 며칠을 밥 굶고 저러고 있는데 애 또 잘못되면 어떡해. 자식 아픈 것보다 그냥 원하는 거 들어주는 게 낫잖아. 그렇다고 결혼시켜?
그 선생님 모아둔 돈도 없는 사람이야. 나이가 많으면 돈이라도 많든가. 연기하겠다고 다니면서 돈 한 푼 없는 사람한테 우리 딸을 어떻게 보내? 난 절대 허락할 마음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혹여나 애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고.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일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이 걱정되더라고요. 밥을 굶다 저대로 쓰러지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했네요. 일단 뭐라도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죽을 끓여 딸에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결혼 허락해줄 때까지 먹지 않겠다며 버티는 거예요. 이소윤, 너 진짜 이럴 거야? 밥 안 먹고 굶어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결혼 허락해주면 되잖아. 엄마, 제발 그러지 말고 나랑 선생님 좀 허락해줘요. 네? 너 엄마가 왜 결혼 안 된다고 하는지 몰라서 그래. 나이 많은 거? 그래, 그렇다고 할 수 있어. 근데 그 선생님 모은 돈도 없다며. 근데 결혼해서 당장 어떻게 살 거야? 너 결혼식만 올린다고 다 살 수 있는 건 줄 알아?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아. 나도 그 정도로 모르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 다 잘 이겨낼 자신 있어. 선생님도 돈 벌고 나도 연기하면서 돈 벌면 되잖아. 그리고 꼭 돈이 전부야? 선생님 만나서 내가 달라진 건 안 보여? 그렇게 소극적이고 우울하게 살던 내가 선생님 만나서 변한 거잖아. 나 앞으로도 선생님이 있어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그러니까 제발 우리 결혼 좀 허락해줘요. 나 진짜 잘 살게. 딸애는 결혼을 허락해달라며 눈물을 보였어요. 그걸 보는데 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언제까지 반대만 할 수 없더군요. 그래서 눈 딱 감고 둘의 결혼을 허락해줬습니다. 그렇게 막내를 결혼시키고 무사히 잘 살기만을 바랬네요. 그런데 하루는 두 사람이 연기를 배우러 함께 유학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사위도 자식이니 둘 다 밀어주겠다는 생각에 우리 집에서 유학자금을 대주고 막내 딸 내외를 유학 보냈어요. 처음 딸이 유학을 갔을 땐 곧잘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안부 연락도 또 끊기고 생활비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왔어요. 섭섭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적응하느라 좀 힘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딸이 보고 싶어 가족여행 겸 딸이 있는 나라로 떠났어요. 한국에서 출발 전 미리 약속을 하고 갔는데 약속 장소에는 딸이 아닌 사위만 나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어디 아픈가 해서 물어보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딸이 오늘 나가기 싫단 말만 반복했다는 거예요. 평소 가족과 각별하던 애라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딸 얼굴 보기 전엔 한국에 못 돌아간다고 버텼고 겨우 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까지 와 딸을 만났는데 뭔가 묘하게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앞에선 잘 웃던 아이였는데 웃음도 없고 말수도 너무나 줄어들었어요. 유학 간 지 1년 만에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더군요. 소윤아, 엄마랑 아빠랑 언니 만났는데 안 반가워? 우리가 너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내가 가족들 안 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그냥 돌아가면 되지. 뭐하러 날 만나러 왔어? 나는 가족들 만나기 싫다니까. 이소윤, 너 무슨 말이 그래? 가족을 만나기 싫다니. 그럼 넌 1년 동안 우리 안 보고 싶었어? 응, 나는 가족들 하나도 안 보고 싶었어. 실은 나 여기서 연기 배우고 이곳 생활 적응하느라 너무 바빠. 그래서 가족들 생각할 시간도 없고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 가족은 내 남편이잖아. 나는 남편이랑만 잘 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가족들한테 자꾸 연락 오는 거 귀찮고 힘들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생활비만 보내줘요. 너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 아빠가 너 돈 보내주는 사람이야. 어쩜 이렇게 사람이 변했니? 정말 너무한다. 제가 막 화를 내도 딸의 반응은 똑같았어요. 앞으로는 그냥 돈만 보내라며 사위 손을 잡고 매무차게 돌아섰습니다. 딸에게 다녀오고 나서 한동안은 칭갑을 받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 막내가 왜 저렇게 다른 사람이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네요. 그러다가 얼마 후 남편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영하던 사업장이 망해 더는 막내딸 내외에게 돈을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도 딸 유학비만큼은 내주고 싶어 제 명품을 팔아 생활비를 보내줬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생활비를 제때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딸이 연락을 해왔어요. 왜 생활비를 안 보내주냐며 막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아빠 사업이 힘들어져 더는 생활비를 보내줄 수 없을 것 같다고요.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막내가 저를 위로해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돈 못 보내준다는 거야? 우리 생활비 못 보내준다고. 그래. 아무래도 이제 생활비는 너랑 정서방이 벌어서 써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우리 딸. 엄마, 지금 미안하면 다야? 그럼 우리 어떻게 살라고? 딸,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집이 힘들어졌으면 괜찮은지부터 물어봐야 맞지? 생활비 못 받는다고 엄마한테 이렇게 화내는 거야? 뭐,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됐어. 돈도 못 주는 친정 나도 필요 없어. 그러더니 전화도 확 끊어버리더군요. 그날 매정한 딸의 반응에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내 딸이 엄마 아빠를 돈줄로만 여겼다는 생각에 제 자신이 참 비참했습니다. 이후 딸에는 아예 연락까지도 끊어버렸습니다. 돈을 못 받게 됐으니 생활비 달라던 연락마저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딸은 소식을 끊었고 저도 변한 딸에 대한 배신감과 괘씸함에 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몇 년이 흘렀어요. 딸은 그때까지 소식 한 번이 없었지요. 그 사이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남편의 상황이 좀 나아져 한숨 돌리게 됐어요. 그래서 몇 번 딸에게 전화해볼까 망설였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또 상처받을까봐 겁이 나 연락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친한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뜬금없이 네 막내딸이 한국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들어온단 말 없었고 외부에 있을 거라고 하니 한 지하철역에서 우리 딸이랑 너무 닮은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 애랑 너무 똑같이 생긴 여자가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대요. 그 전화에 이상하게 찝찝함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 눈으로 확인이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그 지하철역에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노숙자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는 작은 소쿠리를 내밀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를 외치고 있었죠. 수상에 가까이 다가간 순간 구걸하는 그 여자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눈을 마주친 그 순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노숙자 차림으로 구걸을 하고 있던 건 다름 아닌 우리 딸이었으니까요. 딸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도 불편한 애가 어찌나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던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지요. 딸을 뒤쫓다 지친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말았어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겪은 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귀하게 힘든 일 한 번 안 시키고 키운 아이였어요. 그런 애가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걸 제 눈으로 봤으니 정말 미칠 지경이었죠. 그 광경을 본 뒤로는 일상생활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우리 딸을 다시 만나고 싶어 그 지하철역에도 가봤지만 어디서도 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때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딸을 만나러 갔죠. 딸아이는 사이와 같이 와 있더군요. 그때처럼 노스터 차림은 아니었지만 생기 있던 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푸석해지고 몸도 너무 말랐더라고요. 소연이는 어떻게 된 거야? 한국인 언제 왔어? 아니 그보다 그날 지하철역에서 너 맞지? 사람들한테 구걸하다가 엄마 보고 도망친 거지. 그치? 제가 온성을 높이며 물어보자 사위가 절 진정시키더군요. 장모님, 갑자기 소연이 봐서 놀라신 건 알겠는데 잠깐만 진정하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 자네가 한번 말해보게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좀 해봐. 네, 저희 한국에 들어온 진 좀 됐어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거기서 공부하면서 돈 버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국 와서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소윤이가 하도 싫다고 했어요. 제가 따로 연락드리는 것도 싫다고 하는 바람에 그것도 못 드렸네요. 그게 정말이야?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내 딸이 왜 지하철역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아, 그거요. 자모님, 그 모습 보고 놀라셨을 텐데 크게 걱정하실 일 아니에요. 아무렴 제가 제 와이프한테 그런 일을 시키겠어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애가 그런 차림으로 지하철역에 앉아 있느냐고? 장모님, 저나 소연이나 둘 다 연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연기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험하는 것도 필요해요. 또 제가 아는 형이 연극 연출을 하는데 소윤이가 그 연극에서 거지역을 맡게 됐어요. 근데 소윤이가 워낙 귀하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안 된다고 하도 하소연하길래 경험 쌓을 겸 연습한 거예요. 그러다 어머님이 보신 거고요. 지금 자네가 한 말이 다 사실인가? 아무리 그래도 난 믿을 수가 없네. 아니, 아무리 경험 쌓는다고 해도 할 일이 따로 있지. 본인 와이프를 그런 일을 시키나? 저도 말렸죠. 근데 소윤이 얘 워낙 고집이 센 거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꺾어요. 또 사람이 연기 욕심이 넘치다 보면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걸 시킨 거 아니고 소윤이가 경험 삼은 거니까 오해 푸세요.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소연이 너 엄마 보고 왜 도망간 거야? 사정이 그랬으면 사념하면 되지. 왜 눈 마주치자마자 도망부터 친 건데? 장모님, 그거야. 소연이가 장모님 얼굴 보고 갑자기 너무 놀라서 그런 거죠. 그런 경험 쌓는데 아는 사람 만나면 부끄럽잖아요. 자네는 좀 조용히 좀 해보게. 내가 자네한테 물어봤나? 왜 내 딸이 대답해야 할 걸 다 자네가 말해? 소연이, 네가 말해 좀 해봐. 정서방이 하는 말이 다 맞아? 왜 너는 말 한마디가 없어? 제가 추궁하자 딸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더듬더듬 말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이 사람 말이 다 맞아.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딸은 더듬더듬 대답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그 대답을 하면서 사위는도 못 마주치고 제 시선도 피했습니다. 그 짧은 말을 하면서도 손발을 벌벌 떠는 게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너 왜 이렇게 손발을 떨어?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 눈을 못 봐?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대체 왜 이래 너? 딸의 행동이 이상해 물어보니 자꾸만 딸이 아니라 사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장모님이 이렇게 다그치듯 물어보시니 애가 쫄아서 말을 못하죠. 제가 한 얘기 맞는다는 거 다 확인하셨잖아요. 저희 거짓말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소윤이가 아직 장모님 보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저희 찾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앞으로도 안 만나겠다는 거야? 외국에 유학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한국에 살면서 연락 없이 지내자고? 소윤이가 그렇게 하고 싶대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잘 지내니까 괜히 막 자꾸 신경 쓰고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사위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제 딸을 잡아 끌며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3년 만에 딸을 만나 대화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저 혼자 우두커니 남았지요. 하지만 이대로 생전 보지 못한 표정을 하고 있는 딸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만 대답하는 건 물론이고 자기 남편 눈치 보느라 손말을 덜덜 떨고 있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곧장 그 둘을 따라갔습니다. 어디 사는지라도 알아둬야 제가 안심이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집까지 쫓아가 둘이 사는 집을 확인했습니다. 둘은 허름한 작은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앞을 서성이는데 그 집 대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사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실 줄 알았다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이러면 소윤이랑 사이만 더 멀어진다고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만 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저를 집안에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집안만 보고 오겠다는 저를 끌어내며 경찰에 신고하는 통에 파출소까지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 시집 보내놓은 어미가 내가 잘 사는지 보기만 하겠다는데 그걸 막는 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딸아이 집 앞을 찾아가 잠복까지 하게 됐네요. 그렇게 한 이틀째였나? 사이가 외출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다 싶어 딸 집으로 뛰어가 안을 살펴봤네요. 딸이 집 안에 있을 것 같아 이름을 부르면서 집 앞을 맴돌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무언가 사람 소리가 들리더군요. 무슨 소린가 싶어 대문에 귀를 기울인 순간 안에서 엄마 엄마라고 저를 부르는 딸 목소리를 들었어요. 떨리는 미세한 목소리였지만 내 딸 소윤이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소윤아, 너 지금 안에 있어? 소윤이 너 맞지? 그래, 엄마야. 엄마 왔으니까 문 좀 열어봐. 대문 좀 열어봐, 얼른. 엄마, 나 지금 문 못 열어. 나 지금 문을 열 수가 없어. 엄마가 문 좀 열어줘. 그때 안에서 딸이 문을 열어달라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아주 좁은 틈으로 대문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정말 숨이 멎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 딸이 목줄을 차고 개집 안에 앉아있는 겁니다. 목줄을 찬 상태에서 움츠려 울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내 자식이 저러고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개집 안에 들어간 딸을 보고 당시에 이성을 잃었던 것만 같아요. 왜 눈이 돈다고 하죠? 그때 제가 그랬어요. 사람까지 불러 대문을 연 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줄 차고 계집 안에 앉아있는 우리 딸과 드디어 만나게 되었네요. 소윤아, 엄마, 엄마. 저는 얼른 딸에게 달려가서 묶여있는 목줄부터 풀어내고 내 딸이 괜찮은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여기 왜 이러고 있어? 청소방은 어디 가고 너는 왜 이러고 있는 거냐고? 제 물음에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럼 혹시 너 여기 둔 게 청소방이야? 너한테 이런 짓 한 게 청소방 짓이란 거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설마 했는데 이런 짓을 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엄마한테 설명 좀 해봐.
네가 왜 걔집에 이러고 있어? 그리고 너 그때 지하철에서 구걸한 거 그거 연기 아니었지? 청소방이 다 시켜서 한 일이지? 엄마 말이 맞아? 딸은 계속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몸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겁을 먹은 건지 제 눈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할 정도였어요. 날 괜찮아. 엄마가 여기 왔잖아. 엄마가 너 구해줄 테니까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다 얘기해봐. 엄마가 들어줄게. 어? 저는 벌벌 떨고 있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딸은 겨우 입을 뗐습니다. 우리 유학 갔을 때부터 그때가 시작이었어. 가족들이랑 연락하면 외국 생활 적응 못한다고 집에 연락도 못하게 하고 결혼했으면 친정이랑은 정리해야 한다고 내가 엄마한테 연락할까봐 매일매일 붙어서 감시했어요. 그래서 돈 달라는 연락밖에 못했던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우리 가족이 보내준 생활비 전부 다 도박했었어.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나쁜 자식.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우리 딸이 엄마한테 이럴 리가 없는데 뭔가 이상하다 했지. 그럼 지하철역 일은 어떻게 된 거야? 뭐라고 하면서 시킨 거야? 네 진정 망했으니까 너라도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다립친이니까 사람들한테 구걸하면 돈 많이 벌어올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엄마 마주친 날 그 사람이 나 가뒀어. 그깟 일도 제대로 못해서 네 엄마한테 걸리냐고 막 화내면서. 오늘도 자기 외출할 때 엄마 만나러 갈까봐 이렇게 묶어놓고 간 거예요. 돈 못 벌어오는 년은 집안에 있을 자격도 없다면서. 나쁜 놈, 쓰레기만도 못한 놈, 그런 것도 인간이라고. 안 되겠다. 얼른 이 집에서 나가자. 엄마가 그놈 가만 안 둘 거야. 엄마 안 돼. 그러다 엄마도 나 참다면 어떡해. 여기 이러고 있지 말고 얼른 가요, 엄마. 남편 오기 전에 얼른 도망가. 얼른. 딸은 남편에 대한 두려움에 질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그놈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놈에게 꼭 대갚아줘야겠다 다짐했네요. 그러다가 증거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큰딸에게 연락해 녹음기와 카메라를 준비하라고 시켰고 그걸 가지고 온 큰애도 동생 몰골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사위놈에게 역대급 복수를 하기로 계획했죠. 저는 집안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딸아이에게 말했어요. 소윤이 너 엄마 말 잘 들어? 엄마가 너 구해주고 그 새끼한테 복수해줄 거야.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놈이 자기 잘못 술술 풀 수 있게 만들어야 돼. 할 수 있겠어? 해볼게. 해볼게, 엄마. 그래, 조금만 참어. 엄마가 구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일단 그 집에 딸을 두고 나왔습니다. 딸을 거기 두고 나와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지만 그놈에게 제대로 복수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딸이 한 몸을 불사지른 결과 몰래 설치해놓은 녹음기와 몰래카메라에 사위의 악행을 그대로 담을 수 있었습니다. 막내가 사위놈에게 반항하면서 증거를 잘 모아줬어요. 그놈은 함정인 줄도 모르고 처음부터 돈 보고 접근했다느니 막말을 뱉어냈고 우리 딸 뺨을 때리며 집 밖으로 끌어내기까지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피가 거꾸로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어 경찰에 대동하고 당장 딸 집으로 달려갔죠. 사위놈을 잡아넣기 위해 제가 먼저 그놈 앞에 나타났습니다. 혹시라도 그놈이 눈치채면 안 되잖아요. 딸 집에 도착해 대문을 사정없이 두드리자
사위가 그 더러운 면상을 제 앞에 내밀더군요. 아, 왜 또 오셨어요? 지난번에 파출소 간 걸로도 정신을 못 차리셨나 보네. 내 딸 어딨어? 소윤이 어딨냐고? 나 소윤이 만나러 왔어. 당장 데려와. 아, 이 아줌마가 진짜 아침부터 사람 짜증나게. 그 틈을 타 제가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사위놈이 제 머리채를 탁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길바닥으로 내던졌어요. 경찰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아주 잘 됐다 싶었습니다. 사위놈은 그것도 모르고 제게 손찌검을 하려는 듯 막 달려들었고 그 순간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뛰쳐나가 사위놈을 붙잡았네요. 이거 뭐야? 당신들 뭐야? 이거 안 놔? 안 넣냐고? 니들이 경찰이면 다야. 진짜 미쳤어. 경찰에 붙잡혀 힘도 못 쓰게 된 그놈은 소리 지르며 발악했어요. 경찰에 제압된 채 놔달라면서 울부짖는데 고작 저딴 놈이 내 딸 인생을 짓밟았단 생각을 하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나쁜 놈. 너는 사람도 아니야. 경찰한테 놔달라고 소리칠 시간에 감옥 갈 걱정이나 해. 내가 너 어떻게 해서든 콩밥 먹일 테니까. 아, 보아하니 아줌마가 경찰들 불렀구나. 지 딸이라면 끔찍한 아줌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아줌마, 근데 사위를 감옥에 쳐넣는 게 어딨어. 솔직히 다리 절고 밥값도 못하는 장애인년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 게 고마운 거 아니야. 쟤 나 아니었으면 시집도 못 갔을걸? 어떤 미친놈이 다리 저는 애랑 결혼을 하고 싶어해. 나 되니까 참고 데리고 살아준 걸 은혜도 모르고 감히 신고를 해. 데리고 살아? 이게 데리고 산 거야? 돈 벌어오라고 와이프 구걸시키고 도망갈까봐 목젖 채워넣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왜? 아줌마 딸이 그런 대접받아서 억울해. 그럼 집안 망하지 말았어야지. 그랬으면 내가 인간 대접은 해줬을 텐데. 그래, 어디 경찰서 가서도 그 입 그렇게 놀릴 수 있나 보자. 똑똑히 들어. 내가 네 인생 매장시킬 거야. 내 딸 짓밟은 너 같은 놈 절대 그냥 안 둬. 지 죄도 모르고 까부는 사위놈 뺨 한 대 시원하게 갈겨주자 경찰들이 저를 말리며 그놈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수갑 채우니 그제야 겁이 난 건지 자기랑 얘기 좀 하자며 매달리는 거 꼴도 보기 싫어 곧장 경찰서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놈을 처리하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당부터 온 집안을 다 뒤졌고 집안 쪽방에 쭈그려 울고 있는 딸을 발견했습니다. 딸, 이제 괜찮아. 이제 다 됐어. 엄마가 다 해결했어. 그 사람은 어딨어? 엄마, 그 사람한테 들키면 엄마도 어떻게 될지 몰라. 나 괜찮으니까 빨리 나가. 소윤아, 이 가여운 곳. 엄마 말 잘 들어. 방금 경찰이 그 나쁜 놈 잡아갔어. 증거도 다 줬고 그놈 이제 교도소에서 평생 너 괴롭힌 죄값 받고 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떨 필요도 없고 걱정할 일 하나도 없어. 그 나쁜 놈이 다시는 너 못 괴롭히게 할 거야. 정말이야? 정말 그 사람 잡혀갔어? 엄마, 나 믿어지질 않아. 나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다고. 차라리 내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우리 딸,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너 구해줬으니까 앞으로 아무런 걱정하지 마. 딸애는 남편에게서 해방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쁜 놈에게서 벗어난 제 딸을 품에 안아줬어요. 그 후로 막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내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이후에도 저는 사위놈을 향한 복수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교도소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돈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글도 올리고 방송사에도 내보내 그놈 인생 아예 매장시켜버렸습니다. 악랄한 사이놈에게 역대급 복수를 했지만 내 딸 인생 망친 걸 어떻게 다 보상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다시는 재개할 수 없도록 만들어 조금 속이 시원하긴 하지만요. 지금도 그 나쁜 놈은 감옥에서 썩고 있어요. 돈 보고 접근해 순진한 내 딸 인생 조종한 나쁜 놈, 대가 치르며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일이 있고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우리 막내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사람들도 만나고 이것저것 배우며 밝게 살아가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딸 아프고 힘들었던 만큼 남은 인생 꽃길만 걸으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제 사연은 이쯤에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모쪼록 다들 행복하시고 또 건강이 제일인 거 아시죠? 몸 관리 잘하셔서 우리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